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흑수저는 부모님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막 그렇다고 제가 막 따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요즘 미성년자의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암만 생각을 해도 돈 많은 애들이 알바를 할 것 같진 않고, 뭐 얘네가 용돈을 받고 뭐 한다고 해도 자산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네, 맞아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환경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부는 계속 대물림이 되고, 가난도 역시 대물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주거 위치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해서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자, 보통 일자리들은 서울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뭐 강남이나 여의도나 구리나 뭐 가산 등등.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이 집이 서울에서 너무 멀다, 뭐 출퇴근 시간으로 왕복 한 3시간 걸린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3가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집이랑 멀지만 통근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한다. 세 번째, 거리가 멀어서 일자리를 포기한다. 자, 1번의 같은 경우는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요. 3시간인데? 그러니까 즉 이게 자기 개인 시간, 휴식 시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계속해서 깨지고 스트레스도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취방.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낄 수는 있죠.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는 있는데 돈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진짜 좁아 터진 원룸에 들어가서 살아도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엄청 절약해도 거의 달에 100만 원은 그냥 깨질 거예요. 진짜 엄청 절약해도 막 50에서 70은 그냥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당연히 못 모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리가 멀어서 일자리를 포기한다. 사실 이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냐 싶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사실 거리가 멀면은 일 가는 게 좀 괜히 꺼려지는, 뭐 똑같은 일이어도 비슷한 직종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찾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건강도 저는 이제 가난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좀 아프고 기대 수명이 낮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일단은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들보다 몸이 금방 상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크게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일하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나 뭐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이런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음식만 먹다 보면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사는 게 힘드니까 술, 담배도 많이 하게 되시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강검진을 자주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몸이 정말 극도로 안 좋아지면 이제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몸이 거의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의 병원비가 이제 들게 되죠. 즉 병에 대한 발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누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고생을 해야 돼요. 일단 돈을 버는 사람이 줄고, 아프신 분이랑 간호하시는 분은 돈을 못 벌어요.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죠. 가구의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병원비 때문에 또 지출은 늘어나고, 이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난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아픈 사람이 가정을 또 가난하게 만들어서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난에 이제 대물림을 끊으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맘먹고 엄청난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이 변화를 주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실패했을 때 가난한 집안의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도전하는 것도 엄청 두려워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걸 포기하게 되겠죠. 여기서 또 막 두려움을 이겨내야 성공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영끌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네. 덜컥 빚이 2억이 넘게 생겼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더 열심히 해서 빚을 갚으면 된다?
한 번 실패했으니 이 경험으로 다른 창업으로 성공하면 된다? 아니 근데 돈이 없다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창업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쉽다니까. 근데 막상 본인한테 빚 2억 생겨봐. 그냥 계속 빚만 갚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기회비용 자체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부자들은 망해도 부모님들이 다시 받쳐줄 수가 있어요. 그래 실패도 잘 배웠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인생의 난이도가 진짜 엄청나게 잔인할 정도로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안 봐도 막 눈앞에 펼쳐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도전, 뭐 시도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돈이라는 게 버는 거랑 쓰는 거, 모으는 거, 지키는 거, 불리는 거 방법이 다 다른데 이런 것도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줘야겠어요? 이게 또 부모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부모님이 알려줘야 돼요. 부모님이 알려줘야 되는데 자산이 많은 부모님과 자산이 없는 부모님한테는 돈에 대한 개념과 경험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성장한 사람과 하고 싶은 거 막 다 도전해보고 경험도 해본 사람이랑 무조건 마인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저번 영상이랑 좀 이어서 가난함의 대물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번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쭉 봤어요. 이런저런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욕이긴 했지만 근데 저는 욕해주신 분들도 다 고마워요. 댓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무튼 저도 좀 많은 피드백을 받고 좀 제 생각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